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학 1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테일러 급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테일러 급수는 몇 급수의 굉장히 특별한 형태입니다. 우리 몇 급수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A 중심 파워 시리즈, 그러면 이 x-a의 n승에 이렇게 계수가 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서메이션, 이렇게 붙은 애를 우리가 A 중심 몇 급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테일러 급수는 이 몇 급수의 굉장히 특별한 형태예요. 함수 f가 a에서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고 합시다. 이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C 인피니트라고 보통 많이 표시를 해요. 우리 그 매개변수 방정식 얘기할 때 C1 그러면 한 번 미분하고 미분한 것이 연속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 k 플러스 1번 미분 가능하니까 k번 미분한 게 연속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k번 미분한 게 다 연속인 거예요. 그래서 C 인피니트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함수 f가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고 합시다. 그리고 f라는 함수가 있고 그 미분 가능한 점인 a라는 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파워 시리즈기는 한데 개수가 굉장히 특별한 n 팩토리얼 분의 f를 n번 미분하고 a 넣은 것을 개수로 갖는 파워 시리즈를 우리가 f의 a에서의 테일러 급수 혹은 테일러 시리즈 오브 f at a 라고 부릅니다. 이게 전부예요. 우리가 최근 이제 앞으로 몇 가지 그 개념들을 조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이 슬라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얘입니다. a가 0인 경우에는 뭐 그 물론 0 중심 테일러 시리즈 0에서의 테일러 급수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 맥클러린 급수 혹은 맥클러린 시리즈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f가 0일 때의 테일러 급수, 테일러 시리즈 오브 f at 제로랑 완전히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a에다가 0 집어넣으면 이 위에 있는 이 급수가 얘가 되잖아요. 우리가 몇 급수에서도 일반적인 이런 급수에서 a가 0이면 조금 더 간단한 급수가 나왔습니다. 그쵸? 그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정의는 대체 왜 이렇게 됐나 궁금한데 이거 잠깐 뒤로 미뤄두고 먼저 단순한 계산부터 한번 해봅시다. 조금 더 테일러 급수에 익숙해지는 게 좋으니까요. 자,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숫자들의 급수를 다뤘어요. 숫자들의 급수를 생각을 하면 그 약간 확장시켜가지고 함수들의 급수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함수가 좀 특별한 형태예요. 이렇게 x의 n승처럼 생긴 그래서 x의 파워들로 만들어진 급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걔를 파워 시리즈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때 an이 조금 더 특별해서 n 팩토리얼 분의 f의 n번 미분한 것에 0 넣은 것이라는 모습의 급수를 우리가 f의 테일러 급수 0에서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알고 있는 개념으로부터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낸 거다. 이거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까다롭진 않아요. 다들 계산은. 중요한 것은 테일러 정리입니다. 뒤에서 한번 봐봅시다. 먼저 아주 간단한 예제. fx가 e2dx라는 그 지수함수라고 합시다. x는 0에서의 테일러 급수를 구해라. 우리가 모든 정보 다 알고 있습니다. 함수 f 알고 있어요. a는 0인 겁니다. 테일러 급수 구해봅시다. 뭐 해야 되지? f를 n번 미분해야 됩니다. e2dx 미분해봤자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n번 미분해봤자 자기 자신이에요. 따라서 x에다가 0을 넣는 순간 모든 n에 대해서 다 1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e2dx의 테일러 급수를 구해라. x는 0에서. 그러면 얘는 정의상 맥클러린 급수를 구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랑도 똑같아요. 얘는 정의상 이 정의에서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정의에서 a는 0을 넣은 거예요. 따라서 이 아래에 있는 정의를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가져왔어요. f를 n번 미분해서 0 넣은 것 1인 거 알고 있습니다. 1 넣어요. 얘가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간단하죠. 정의만 기억하고 있으면 계산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물론 이 마지막으로 구한 얘도 테일러 시리즈이긴 하지만 테일러 시리즈는 특별한 형태의 파워 시리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워 시리즈, 즉 몇 급수니까 수렴 집합 혹은 the set of convergence 혹은 컨버전스 셋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했지?
뭐 얘는 그냥 cn분의 cn 플러스 1의 극한이 물론 없으면 좀 까다롭긴 하지만 보통 있어요. 이게 구해야 됩니다. cn이 n 팩토리얼 분의 1이니까 얘는 n에 대한 극한인데 n 플러스 1분의 1이네. 얘 0이잖아요. 따라서 레디우스 오브 컨버전스 즉 수렴 반경은 무한대입니다. 그죠? 따라서 컨버전스 셋은 그냥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즉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즉 실수 전체인 거예요. 그쵸? 자, 똑같은 함수를 이제는 x는 0이 아니고 x는 2에서 테일러 급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래요. 뭐 위에서 거의 대부분 다 했네. 이때는 맥클러린 급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x는 0이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위에서는 맥클러린 급수를 구해라 혹은 0에서의 테일러 급수를 구해라 똑같은 표현인데 아래서는 맥클러린 급수를 구해라 라고는 안 쓰고 2에서의 테일러 급수를 구해라 라고만 씁니다. 계산 똑같아요. n번 미분한 것 지수함수였습니다. 맞죠? 이제는 0 대신에 2를 넣어야겠네. 그래서 2를 넣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2를 넣으니까 그냥 E2, D2가 됐습니다. 그죠? 자, 테일러 급수를 구해라. 그러면 위에 있는 다시 봅시다. 엄청 중요한 식이니까 얘를 다시 생각해서 여기에서 A 대신에 2를 넣는 거예요. 넣어봅시다. 이렇게 됐네요. 맞죠? 여기에 A 들어갔고요. 여기에 A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 FN2 다 알아요. 그게 E2D2였잖아요. 계산하면 얘가 되겠습니다. 끝. 간단하죠. 자, 얘의 The set of convergence를 구해라. 물론 똑같습니다. 왜냐면 물론 CN은 좀 달라요. 여기서는 CN은 n 팩토리얼 분의 1이었어요. 여기서는 CN은 n 팩토리얼 분의 2의 제곱이었어요. 그렇긴 하지만 CN 분의 CN 플러스 1 하면 값이 똑같잖아요. 따라서 알파는 0이고 R은 무한대고 따라서 컨버전스 셋도 구해라. 그러면 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당연한 거죠. 자, 두 번째 예로 fx는 sin x라는 함수에 x는 0 중심 테일러 급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혹은 맥클러린 급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우리 맥클러린 급수 정의 이제 잘 알고 있어요. 그 f의 n 0 나누기 n 팩토리얼 곱하기 x의 n승의 서메이션. 이게 맥클러린 급수의 정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야 될 것, 함수를 미분하는 것을 계산해 볼 것, 그 다음에 0 넣어볼 것, 그렇게 되겠습니다. 미분해보죠 뭐.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을 다시 미분하면 사인. 그렇죠. 그래서 얘가 반복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계산을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 x에다가 0을 넣어야겠습니다. 넣어봅시다. 0, 코사인 0, 마이너스 사인 0, 마이너스 코사인 0. 그래서 0, 1, 마이너스 1이 반복되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써봤습니다. 어디 보자.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F0도 같이 한번 써줍시다. 여기서부터 바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네 번째 미분은 0. 다섯 번째 미분을 구해라. 그럼 다섯 번째 미분, 너무 당연하죠. 첫 번째 미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미분, 일곱 번째 미분, 여덟 번째 미분,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간단하네요. 자, 그래서 0 중심 테일러 곱수를 구해라. 그러면 구하면 돼요.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x의 n승 파워 시리즈를 찾는 겁니다. 따라서 1, x, x제곱, x 3승, 3승, x 4승, x 5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급수의 개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개수, 이렇게 생겼어요. 미분한 거를 n 팩토리얼로 나눴어야 됩니다. 0일 때는 0. 뭐 신경 쓸 필요 없네. 1일 때는 1. 맞죠? 2일 때는 0. 이것도 0 신경 쓸 필요가 없네. 0이니까. 3일 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나누기 3 팩토리얼. 4일 때는 역시 0. 5일 때는 1이었으니까 1 나누기 5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0인 거는 다 없애버립시다. 홀수항만 남네요. 홀수항만 모아봤습니다. x 마이너스 3 팩토리얼 분의 x의 3승 플러스 5 팩토리얼 분의 x의
5승, 마이너스 7 팩토리얼 분의 x의 7승,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얘 합칠 수 있겠죠. 규칙성이 딱 보입니다. 홀수 팩토리얼 분의 홀수의, 그러니까 x의 홀수승. 거기 마이너스 1의 n승이 붙어가지고 부호가 반대로 왔다 갔다 해야겠죠.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테일러 시리즈라서 그냥 뒤에서도 자주 나오고요. 나중에 수학 1을 넘어서는 다른 과목들을 봐도 굉장히 자주 나올 겁니다. 자, 물론 이렇게 테일러 급수를 구했는데 얘는 파워 시리즈의 한 형태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컨버전스 셋 혹은 수렴하는 x들의 모임, 집합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얘는 근데 그 우리가 그 cn, xn 형태로 나타내면 안타깝게도 그 짝수 번째 항이 전부 0이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레이쇼 테스트를 직접 한번 써봅시다. 자, 레이쇼 테스트 우리 어떻게 쓰나요? 얘가 이 안에 있는 거 이거 얘를 통째로 an이라고 한번 묶어봅시다. 통째로 묶었어요. 그러면 an분의 an 플러스 1의 극한을 생각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얘 극한 an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2n 플러스 1 팩토리얼이랑 2n 플러스 3 팩토리얼이잖아요. 그래서 2n 플러스 2, 2n 플러스 3. 그 다음에 위에는 x의 2n 플러스 1승, x의 2n 플러스 3승이니까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x가 딱 정해져 있으면 얘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거 무조건 0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1보다 작습니다. 레이쇼 테스트. 1보다 작으면 수렴. 그것도 앱솔루트 컨버전스. 크면 발산. 근데 1보다 작네? 따라서 수렴. 그래서 이 시리즈는 수렴합니다. 어디에서? 모든 x에 대해서 다 수렴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렴 집합은 당연히 실수 전체 집합, 즉 R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문제를 한번 x는 2분의 파이일 때 한번 해봅시다. 사실 그러면 이렇게 위에 같이 복잡하게 쓸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 우리가 대부분의 계산을 다 해놨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뭔가요? 요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0 대신에 2분의 파이를 넣는 겁니다. 2분의 파이를 넣으면 1, 0, 마이너스 1, 0 이게 반복이 되겠네요. 그죠? 아래 써봤습니다. 1, 0, 마이너스 1, 0, 1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2분의 파이에서 테일러 급수를 구해라.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f의 n번 미분하고 2분의 파이에다가 n 팩토리얼로 나누고 그 다음에 x 빼기 2분의 파이의 n승 n승 이걸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n이 0일 때 1 개수는 다행히 1이네요. 그래서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x-2분의 파이의 개수는 0 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1 나누기 2 팩토리얼 그죠? 3승의 개수는 0 4승의 개수는 1 나누기 4 팩토리얼 5승의 개수는 0 6승의 개수는 마이너스 1 나누기 6 팩토리얼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합쳐보면 얘는 짝수 팩토리얼 분의 x-2분의 파이의 짝수승 그죠? 그 다음에 n이 0일 때는 부호가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에 n승이 곱해져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이런 식의 부호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생각을 할 때는 마이너스 1의 n승을 기본으로 두고 그 다음에 그 n이 0이거나 1일 때 값을 딱 넣어보면 이게 마이너스 1의 n승인가 혹은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승인가가 나와요. 비슷한 얘기들을 뒤에서도 종종 할 겁니다. 셋 오브 컨버전스는 위에랑 계산이 거의 같습니다. 해보면 실수 전체 집합이에요. 물론 이렇게 마이너스 1의 n승으로 잘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함수인데 x가 4분의 파이라고 합시다. 이것도 위에랑 똑같네. 필요한 함수의 미분들은 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4분의 파이일 때 값만 넣어봅시다. 넣어보면 어떻게 되지?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맞죠?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4분의 파이니까 루트 2 얘가 이렇게 반복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얘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구해라. 그러면 그냥 단순히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뭐 시리즈를 구해라. 그러면 서메이션 뭐 편의상 bn 나누기 n 팩토리얼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의 n승이라고 하고 bn은 뭐 2분의 루트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루트이거나 이 중에 하나네. 언제였지? 그 n이 4k이거나 4k 플러스 1일 때 혹은 n이 4k 플러스 2거나 4k 플러스 3일 때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식이 이렇게 뭐 엄청 예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다들 비슷비슷한 거죠. 확실한 건 단순 계산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다른 예제들도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예제를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테일러 급수의 그 예제들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 계산으로 테일러 급수의 정의를 익숙해지게 하는 게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쉬운 예제를 한번 봐봅시다. fx가 x분의 1이라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요. 자, 얘 x는 1에서의 테일러 급수를 구해라 라고 해봅시다. 물론 미분해야 됩니다. 그죠? 미분해 봅시다. x분의 1이에요.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인가? 그 다음에 미분하면 x의 3승분의 2팩토리얼. 그 다음에 미분하면 x의 4승분의 마이너스 3팩토리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일반항 구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위에서 쓴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네요. 플러스 1을 x 대신에 넣어 봅시다. 그러면은 분모는 뭐 별 필요가 없고 분자는 이 마이너스 1의 n승 곱하기 n 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그죠? 따라서 테일러 급수를 구해라. 그러면 1에서의 테일러 급수니까 얘는 맥클러린 급수라고 쓰면 안 돼요. x 마이너스 1의 n승 곱하기 계수는 n 팩토리얼 분의 fn1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얘는 그 fn1이 아까 구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1의 n승 곱하기 n 팩토리얼이니까 넣어봤더니 단순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x 마이너스 1의 n승들의 합인데 그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되는 거예요. 셋 오브 컨버전스를 구해라. 그러면 얘는 앞이랑 똑같이 그 레이쇼 테스트를 사용을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렴 반경은 1이고요. 따라서 컨버전스 셋은 0,2. 왜? 0에서도 발산하고 2에서도 발산하니까입니다. 이거 구할 수 있죠. 알파가 그 리미트 cm분의 cm 플러스 1인데 이게 1 플러스 1을 반복하는 거니까 1이에요. 따라서 r도 1인 거예요. 맞죠? 단순한 얘기였습니다. 자, 비슷한 예제로 또 비슷한 거 한번 봐봅시다. 다 비슷비슷해요, 예제들이. fx는 이렇게 생겼는데 x는 0일 때, 즉 맥클러린 급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미분해봐요. 미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위랑 사실 똑같네. 그쵸? x 대신에 1-x를 넣은 것 뿐이니까. 따라서 그 여기에 x 대신에 0을 넣으면 그러면 n 팩토리얼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맥클러린 급수는 이렇게 되잖아요. 정의가. 근데 fn0이 n 팩토리얼이었으니까 나누고 나면 서메이션 x의 n승이 나왔습니다. 이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아직 우리는 이 fx라는 거랑 이 맥클로린 시리즈 혹은 테일러 시리즈의 제로랑 어떤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곧 얘 둘이 같다. 특정 조건 하에서 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는 특정 조건이 뭘까요? 우리 이거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같겠지. 그 조건이 뒤에 나옵니다. 셋 오브 컨버전스. 얘 셋 오브 컨버전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뭐 레이쇼 테스트 같은 거 써서 막 구해도 되고 그렇지 않고 고등학교 때 배웠던 지식으로 지난 여러 번의 예제에서 했듯이 x가 크기가 1보다 작으면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해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 자, fx는 1 플러스 x제곱이라는 그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 테일러 곱수를 구해라. 어떻게 구할까? 뭐 미분해야지. 별일 있나요? f0은 1이죠. f 프라임 0은 0이죠. f 더블 프라임 0은 얼마지? 얘는 두 번 미분하면 2니까 거기다 0을 넣으면 2가 되겠습니다. 그죠? 따라서 맥클로린 시리즈를 구하면 그냥 1 더하기 x제곱이 그대로 남는 거예요. 원래 함수랑 똑같았습니다. 그죠? 얘는 우연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다항식을 한번 봐봅시다. 일반적인 다항식의 경우에 맥클러린 시리즈를 한번 구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다가 0을 넣어봐요. 위랑 똑같아요. 그럼 C0네. 미분하면은 이제 C1이 앞으로 딱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C1이에요. F를 두 번 미분하면 그러면 2팩토리얼 곱하기 C2예요. F를 n번 미분하면 그러면 n 팩토리얼 곱하기 cn이에요. 따라서 역시 마찬가지로 맥클러린 시리즈 혹은 0에서의 테일러 급수는 f 자기 자신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항식의 맥클러린 급수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열심히 그 테일러 급수의 정의랑 여러 가지 함수들의 테일러 급수 a가 다양해질 때 x는 a에서의 테일러 급수들을 구해봤습니다. 근데 테일러 급수가 왜 중요하냐? 사실 테일러 급수 말고 다른 급수는 함수를 정의할 때 별로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봅시다. 만약에 어떤 함수가 이 파워 시리즈로 나타내졌다고 합시다. 이 표현이 뭐냐? f가 어떤 영역에서 파워 시리즈랑 같다라는 거예요.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파워 시리즈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그냥 함수랑 파워 시리즈랑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함수랑 파워 시리즈랑 같다고 합시다. 물론 모든 점에서 같으면 좋지만 안타깝게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수렴 집합에서만 같다라고 하죠. 맞죠? 그래서 이 파워 시리즈를 단순히 우리가 풀어 써봤고요. 같다. 근데 전체에서 같을 필요 없이 그냥 적당한 영역에서 같다고 치자라고 합시다. 여기서 R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수렴 반경 혹은 파워 시리즈의 radius of convergence입니다. 자, 이때 이 함수랑 같다 라는 조건에서 C&D를 명확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 그 다항식의 테일러 시리즈를 구했던 거랑 완전히 같은 논리인데요. 자, 먼저 x는 a를 넣어봅시다. 넣는 순간 이 항 0이죠. 얘도 0, 얘도 0, 다 0입니다. 맨 앞에 있는 상수항만 살아남습니다. 걔는 C0는 0이 아니라 C0는 FA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랑 몇 곱수랑 같으면 A 중심 몇 곱수랑 같으면 그러면 C0는 무조건 FA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원래 주어진 이 식을 한번 미분해 봅시다. 미분했어요. 그러면 F'X는 얘 미분하니까 뭐 C1 그 다음에 얘 미분하니까 2 곱하기 C2x-a 얘 미분하니까 3 곱하기 C3x-a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맞죠? 여기에다가 x는 a를 다시 한번 넣어봅시다. 넣어보면 또 얘도 필요 없고요. x-a잖아. 얘도 필요 없고요. x-a 제곱이잖아요. 얘도 필요 없잖아요. x-a 3승의 제곱이잖아요. 따라서 c1만 남습니다. 그렇죠. 뭔가 비슷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 미분해 봅시다. 두 번 미분한 식을 그대로 썼어요. 이제 뭐 뒤에 있는 거 다 중요하지만 상수항만 중요할 거라는 걸 우리 알고 있겠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다 x-a 곱하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역시 x는 a를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집어넣어 봤더니 이제는 2 곱하기 c2가 f'x f'x라는 게 나왔어요. 똑같겠네? 딱 한 번만 더 해봅시다. f의 세 번 미분까지 써봤어요. 참 많이 썼습니다. 그죠? 그러면 상수항 없어지고 3 곱하기 2의 c의 3승이 x-a가 미분되니까 상수항이 되고요. 얘도 이렇게 내려오고 뭐 뒤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여기에다가 x는 a를 넣는 순간 이제 3 팩토리얼 곱하기 C3는 f의 트리플 프라임 a가 나오겠습니다. 맞죠? 이거 4개 해봤더니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겠다.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이 cn이 n 팩토리얼 분의 fn승 a가 나오겠습니다. 그죠? 이게 뭐였나요? 테일러 급수의 정의에서 나오는 계수였습니다. f랑 a가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계수였어요. 즉 얘를 종합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f가 파워 시리즈 표현을 가진다고 합시다. 되게 거창한 표현인데요. 왜냐하면 보통은 수식 안 쓰고 얘기하는 걸 수학하는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f가 파워 시리즈 표현을 가진다. 즉 만약에 f라는 함수랑
이 A 중심 파워 시리즈랑 같다고 합시다. 모든 영역에서 같으면 좋지만 그런 걸 바라진 않고요. 그냥 아니지. A 중심에서 같다고 합시다. 그러면 CN이란 값은 이 위에서 얘기한 대로 FNA 나누기 N 팩토리얼로 유일하게 결정된다. 라는 게 정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위에서 그걸 증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걔를 우리가 유일성 정리 혹은 유니크니스 시어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정리가 얘기하는 게 어떤 건지를 생각해 봅시다. 이게 뭐냐? F가 이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했어요. 즉, F가 A 중심 파워 시리즈였다고 합시다. 그래서 F가 A 중심 파워 시리즈면, 그러면 그 파워 시리즈는 테일러 급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죠? 유일하니까.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으면 유일하고 그게 테일러 급수예요. 아직 근데 질문이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근데 파워 시리즈로 나타낼 수 있긴 하냐? 표현할 수는 있을까? 라는 질문이 남았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대답도 있고요. 그게 우리가 바로 다음 페이지에 다룰 테일러 정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얘가 아주 중요한 정리예요. 근데 물론 아주 중요한 정리치고는 증명이 아주 짧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들은 그 다음 페이지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함수가 무한번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합시다. 우리 그래야 테일러 급수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가정되어 있는 가정이에요. 자, 우리가 이 테일러 급수에서 테일러 급수는 뭐였지? 이게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f의 na를 n 팩토리얼로 나누고 x-a의 n승을 곱한 거였어요. 이게 제로 번째 항부터 무한대까지 계속 더하는 겁니다. 그쵸? 무한급수니까. 그 중에 n개만 잘라서 앞에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땡땡땡 n번째까지 잘라서 잘라봅시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런 거 많이 표시했어요. 앞에서. 그쵸? 그 급수의 물론 그때는 숫자들의 급수였지만 급수의 nth 파셜섬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nth 파셜섬을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가져와 봤는데 얘는 잘 보면 x에 관한 n차 다항식입니다. 그렇죠? 왜? 뭔가 여긴 그냥 계산해서 나온 값이 있고 나머지는 그냥 x-a의 i승이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가 f의 a에서의 n차 테일러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테일러 급수예요. 얘는 테일러 급수예요. 얘는 테일러 다항식입니다. 물론 n차, n 플러스 1차, n 플러스 2차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n이 중요합니다. n번째 테일러 다항식이라고 그래요. 이라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쓰면 그러면 그냥 여기 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FA, F'A, X-A, E 팩토리얼 분의 F 더블 프라임 A, X-A의 제곱, 땡땡땡, 그리고 n번째 항,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테일러 급수에서 앞에 제로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만 모아놨다는 거 그냥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함수 F에서 tn을 뺀 것을 n번째 나머지 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nth remainder of the Taylor 시리즈라고 부릅니다. 물론 F라는 함수의 테일러 시리즈고요. A에서 정의된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TN이랑 R에는 함수 F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테일러 급수를 전개하는 점 A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복잡하게 써야 돼요. 원래는 F도 있어야 되고 A라는 점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몇 번째까지 자를 것인가에 해당하는 n도 있어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F 고정, A 고정 한 다음에 뭐 n차 테일러 다항식, n차 나머지 이런 걸 생각하고 싶으니까 보통은 생략을 합니다. 너무 복잡해지면 보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n차 테일러 다항식이랑 n번째 나머지 항 두 개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 둘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f가 이 테일러 급수랑 똑같다라는 조건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우리가 아주 원했던 조건이에요. f가 그 테일러 급수니까 그 사실은 합을 얘기를 해야 돼요. 걔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나머지 항이 0으로 간다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대부분 급수가 있으면 급수의 수렴 반경 안에서 모든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그냥 수렴 반경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수렴 반경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라고 그냥 뒤에 덧붙여 줬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자, 위에 있는 표현 f가 그 테일러 급수랑 같다 혹은 테일러 급수의 썸과 같다라는 표현 우리 앞에서도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이렇게도 많이 써요. 테일러 급수가 함수를 표현한다 라는 표현을 아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함수랑 테일러 급수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거를 좀 그냥 무식하게, 단순 무식하게 쓰면 함수가 그 테일러 급수랑 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자, 증명은 정말 간단합니다. 사실 증명이라고 할 것도 없을 정도로 간단해요. 자, 우리가 이 정의를 가져와 봅시다. 이 정의를 가져오면 뭐라고 쓸 수 있냐? 이를 그냥 그대로 똑같이 쓴 것뿐이에요. f라는 함수가 앞에 있는 n개 항, 0번째부터 n번째 항 더하기 n번째 나머지 항의 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tn이 이렇게 생겼어요. tn이. 따라서 우리가 tn의 극한을 생각을 해보면 얘가 뭔가요? 얘는 1부터 n까지 더하는 건데 극한은 당연히 1부터 무한대까지. 근데 i 대신에 귀찮으니까 n이라고 씁시다. 무한대까지 더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n 팩토리얼 분의 f의 n승 a 곱하기 x-a의 n승. 얘가 테일러 급수네요. 그죠? 따라서 나머지가 0이라고 합시다. 이 나머지가 n에 대한 극한이에요. 나머지가 0일 필요 충분 조건은 얘가 0으로 가니까 얘 두 개가 같아야지. 그죠? 그죠? 극한을 취했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얘가 0으로 가니까 얘 둘의 극한을 취한 것 같아야 되는데 얘는 극한 취해봤자 똑같고 얘는 극한을 취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근데 tn의 극한이 테일러 급수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항이 0으로 가는 거랑 함수가 테일러 급수랑 똑같은 거랑 동치예요. 자, 이렇게 단순한 얘기를 왜 했나 싶죠.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는 함수의 테일러 급수를 구해라 가 목적이었는데요. 앞으로의 목적은 함수가 테일러 급수랑 같음을 보여라 라는 게 새로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는 뭘 해야 되냐? 함수가 테일러 급수랑 같음을 보여라 였잖아요. 근데 그 증명하기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동치 조건인 Rn의 극한이 0으로 간다를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테일러 급수의 나머지 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까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그 함수랑 테일러 급수랑 같을 필요 충분 조건이 나머지 항이 0으로 간다 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하고 싶은 건 함수가 그 테일러 급수 함수가 있을 때 테일러 급수를 찾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근데 그 함수랑 테일러 급수랑 같은 걸 보여라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나머지 항이 0으로 간다 라는 식으로 가장 증명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 필요한 게 이 테일러의 나머지 공식입니다. 얘를 테일러 리마인더 포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확한 포뮬라가 있고 얘는 책에 언급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테일러 이니퀄리티 혹은 테일러 부등식이라고, 그것도 완전한 경우는 아니고 좀 특수한 경우 n이 1, n이 2인 경우에 대해서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뭐 여기서는 그냥 일반화된 증명을 그렇게 까다롭진 않으니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얘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고 그리고 이해됐다 싶으면 그냥 넘어가서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그 수학 원에서는 좀 더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테일러 리마인더 포뮬라 엄청 유명한 미분 형태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 다양한 형태가 있긴 한데요. 어쨌든 그 자연수 n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n번째 나머지 항을 구하고 싶어요. 이 n번째 나머지 항, 즉 Rn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라는 게 테일러의 나머지
공식입니다. 자, 여기서 C가 X랑 A 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뭐 이런 거죠. X가 A의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요. X가 A의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C가 X랑 A 사이에 있으니까 A보다 작은 값이고요. 여기서는 오른쪽에서는 C가 A랑 X 사이에 있으니까 더 큰 값입니다. 뭐 두 경우를 다 쓰기 위해서 그냥 C between X and A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로피탈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아규먼트를 쓴 적이 있고요. 평균값 정리에서도 비슷한 명제를 쓴 바가 있습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근데 n이 0일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n이 0일 때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n이 0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정의가 뭐였지? fx에서 그 n번째 써봅시다. 테일러 폴리노미얼을 뺀 거예요. 근데 얘는 정의상 그냥 fx-fa잖아요. n번째 폴리노미얼은 n번째 항만 더한 거니까. 근데 얘는 우리가 테일러 리마인더 포뮬라가 맞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 얘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가져오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c가 있어서 이거 곱하기 x-a로 나타난다 라는 형태입니다. 이거 되게 많이 본 형태 아닌가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던 평균값 정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n이 0이면 평균값 정리인 거예요. n이 그 일반적인 수면? 그럼 조금 까다롭긴 한데 사실 우리가 그 이렇게 Rn이 정의가 뭐였냐면 그 fx 빼기 tnx였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게 n 플러스 1번째, n 플러스 2번째, n 플러스 3번째 이런 거 쭉 더한 건데 평균적으로 그 n 플러스 1번째 항에 적당한 거 넣은 거로 근사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하면 편합니다. 물론 증명은 이제 평균값 정리를 좀 나이스하게 쓰는 건데요. 그래서 그 뒤에 무한정 나오는 것들을 n 플러스 1번째만 사용해서 그 근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얘를 알고 있으면 책에서 언급하는 테일러 이니퀄리티, 테일러 부등식이라고 불리는 두 번째 명제를 바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케이스가 있다고 칩시다. 조금 더 일반적인 케이스. 이제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를 알면 이가 바로 증명이 되는데요. 여기 a가 있고 여기 a 플러스 t, a 마이너스 t 뭐 이렇게 생긴 구간이 있다고 칩시다. 이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한번 만족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냥 단순히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 안에 있는 x에 대해서도 내가 x를 뽑았다고 쳐요. 물론 뭐 끝점일 수도 있고 뭐 상관없어요. 그러면 1번이 만족했다고 가정을 하면 a랑 x 사이에 있는 점 c가 있어서 그 Rn이 1번에 있는 이 빨간색을 만족을 하잖아요. 근데 이 2번에 있는 이 주황색 컨디션에 의해서 얘가 n보다 작거나 같아요. 물론 x 대신 c를 넣어도 마찬가지지. 이 아래에 있는 a-t부터 a 플러스 t에 있는 구간 사이에 있는 거니까. 따라서 Rn은 그냥 얘가 전체적으로 이 값보다 작거나 같은 m 나누기 m 플러스 1 팩토리얼 곱하기 x-a의 m 플러스 1으로 바운드가 된다. 혹은 상한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1번을 만족하면 2번이 된다가 굉장히 당연하죠. 얘는 증명이 엄청 중요하긴 하지만 수학원에서 그 증명을 직접적으로 쓰진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2번에 아주 특수한 경우 뭐 n이 0이고 n이 1, n이 2일 때 적분을 사용한 증명도 책에 있습니다. 관심 있으면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것, R을 찾아서 저 fx가 이렇게 n번째 테일러 당식 더하기 나머지 항의 형태가 되고 싶기를 원해요. 맞죠? 얘가 Rn이 이 값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Rnx가 이 값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함수를 정의를 해봅시다. 약간 테크니컬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증명은 이런 식으로 탄생하진 않았는데 이제 증명이 짧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증명이 됐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변수 t에 관한 gt라는 함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위에랑 똑같이 생겼는데 a를 변수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xgt는 위에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n번째 테일러 다항식처럼 생겼는데 여기가 t고요. 그 다음에 뒤에도 a 대신에 t가 들어있는 이런 형태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함수 미분해 봅시다. 우리 미분 다 할 줄 알아요. 하면 어떻게 되죠? 자, 얘는 t에 관한 게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그죠? 즉, 그 두 함수의 곱이에요. 곱 미분할 수 있죠. 뭐 앞에 거 미분하고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고 그 다음에 더하면 되니까. 맞죠? 그래서 i는 0일 때는 항이 ft잖아요. i는 0일 때. 맞죠? 그래서 얘를 미분했어요. x-t의 0승이니까 그건 안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미분해야 됩니다. i가 1부터 n까지일 때. 맞죠? 앞에 거 미분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뒤에 거 x-t의 i승을 미분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단순 계산이에요. 자, 그랬더니 얘네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없어져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 그 부분분수 같은 거 계산할 때 늘 했던 것처럼 앞에 항, 뒤에 항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고 마지막 항 하나만 남습니다. 그 마지막 항이 얘예요. 그죠? 여기에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있는 얘랑 없어지고 얘랑 또 그 다음 얘가 없어지고 마지막 이거 하나만 남는 거니까. 그 다음에 뒤에 남아있는 얘를 t에 관해서 미분하면 얘가 됐고요. 얘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쓴 것뿐입니다. 자, 이런 계산을 왜 하나 싶죠? 증명을 짧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쓴 겁니다. 자, 이제 이 g라는 함수에 a를 한번 넣어봐요. a를 넣으면 여기에다가 a가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a가 들어가면 이 t가 a로 바뀌고 a로 바뀌고 a로 바뀌니까 이 식이랑 똑같네. 맨 첫 번째 식이랑 똑같으니까 ga는 fx랑 똑같습니다. 그죠? 자, 반면에 gx를 생각해 봅시다. 이 식에다가 x를 넣어요. 그러면 계산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이 x를 넣으면 대부분이 사라지고 i가 0일 때 항만 남는데 걔는 fx잖아요. 따라서 gx도 fx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ga랑 gx가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늘 하는 거 있죠. a가 있어요. x가 있어요. 이렇게 함수 t가 있습니다. 맞죠? 여긴 t축이고. 그러면 우리가 뭘 하는 거지? 이 둘 사이에 함수값이랑 같은 기울기를 갖는 놈이 하나는 있다. 평균값 정리 혹은 롤의 정리를 사용을 하면 x랑 a 사이에 있는 c가 있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평균값 정리예요. c가 있어서 g'c가 0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근데 g'이 뭐지? 얘에다가 c를 넣은 거잖아요. 근데 c 넣으면은 뭐 다 없어지고 약분하고 약분하면 얘 둘이 같다. 즉 r이랑 fn 플러스 1 c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써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 얘기는 우리가 얘를 찾고 싶었어요. C에서는 정확하게 이 값이 된다는 겁니다. 맞죠? 맞죠? 자, 그래서 결론. n번째 테일러 급수 플러스 n번째 나머지가 fx인데 나머지 항이 이런 식이 나왔으니까 뒤에 있는 것만 살펴보면 이 Rn에 관한 식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증명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갔고요. 이 증명을 실제로 잘 사용하는 이제 테일러 정리와 그 테일러 나머지 항을 가지고 함수가 그 테일러 급수와 같은지를 한번 판단해 봅시다. 먼저 간단한 예인 fx는 2,2x를 생각해 봅시다. 문제, 이번에는 얘의 0중심 테일러 급수를 구해라 가 끝이 아니고 0중심 테일러 급수, 즉 맥클러린 급수와 fx가 같음을 보여라 입니다. on R에서, 즉 모든 실수에서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 테일러 급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테일러 급수의 수렴 반경 구해야 되고요. 그 수렴 집합 안에서 테일러 급수와 원래 함수가 같은지 다른지를 판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 테일러 곱수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f의 n번 미분 0 이거 구할 수 있어요. 얘 뭔가요? 얘는 e2dx에 x는 0이었어요. 따라서
1입니다. 그래서 테일러 곱수는 바로 n 팩토리얼 분의 x n승 특별한 문제 없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수렴 반경은 당연히 바로 무한대라는 게 나옵니다. 왜? 우리가 알파가 리밋 cn분의 cn 플러스 1 만약에 존재한다면 이었어요. 따라서 얘는 n 팩토리얼 분의 1이니까 리밋 n 플러스 1분의 1의 극한이 되고 얘는 0이잖아요. 그래서 r은 알파의 인버스니까 무한대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radius of convergence 혹은 수렴 반경은 무한대 고, 따라서 수렴 집합은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 우리가 테일러 정리를 사용을 해서 이 원래 함수 e to the x랑 그 테일러 곱수가 같다는 걸 보이고 싶어요. 테일러 정리가 얘기하는 건 이 함수와 테일러 곱수가 같을 필요 충분 조건이 Rn의 극한이 0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이고 싶습니다. 물론 다시 테일러 리마인더 포뮬라를 떠올려 보면 우리가 이제 책에는 2번이 주로 나왔으니까 2번을 사용해서 증명을 하겠습니다. 이 조건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f의 n 플러스 1번째 미분이 어떤 수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근데 얘는 우리가 e to the x인데 x의 범위를 전혀 안 주면 얘는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어퍼 바운드, 즉 상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릭을 하나를 씁니다. 이 실수 d를 하나를 고정을 해요. 그러면 모든 x는 아니지만 마이너스 d부터 d 사이의 범위를 보면, 즉 이 범위를 보면 그러면 그제서야 이 e to the x가 2의 d승, 즉 얘를 m이라고 하면 m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x에 대해서 하면 쉽지 않으니까 우선 마이너스 d부터 d까지만 생각을 합시다. d는 하나를 딱 정해준 거예요. 예를 들어 d가 10이라고 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10부터 10 사이에서는 얘가 e to the 1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렇죠. e to the 10보다 작거나 같아요. 따라서 이 테일러 이니퀄리티의 결론이 성립합니다. 결론을 써보면 Rn이 m 나누기 n 플러스 1 팩토리얼 곱하기 x의 n 플러스 1승 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x를 어떤 걸 잡더라도 n이 커지면 0이 됩니다. 그래서 리미트가 0이 돼요. 그래서 아까 만약에 d가 10이었으면 마이너스 10부터 10 사이에서는 리미트 Rn x가 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으로 잡은 건 임으로 잡은 거고, 만약에 뭐 100으로 잡았다 그러면 마이너스 100부터 100 사이에 있는 임의 x에 대해서도 Rn의 극한이 0. 뭐 10만으로 잡았다 그럼 마이너스 10만부터 10만까지 안에 있는 x에 대해서도 리미트 Rn x가 0. 따라서 모든 x에 대해서 Rn x의 극한이 0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테일러 정리에 따라서 fx는 그 0 중심 테일러 곱수와 같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사실 우리가 그 책에 있는 그 테일러 이니퀄리티를 사용해서 증명을 하긴 했는데 여기에 있는 이 1번인 테일러 리마인더 폼을 사용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증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얘기니까, 그리고 비슷한 얘기니까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x가 있다고 합시다. 이때는 d를 굳이 정할 필요는 없어요. 자, 테일러 리마인더 포뮬라에 의해서 여기 오른쪽 위쪽에 있는 이 빨간색 이퀄리티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얘는 완전히 같아요. 빨간색을 그대로 쓴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c는 n에 따라서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극한을 생각을 할 때는 n에 따라서 안 변하는 값으로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이 c는 뭔가요? 이 c는 우선 이거 전체는 f의 n 플러스 1 이 c 이걸 그냥 쓴 거예요. 여기서 이 c는 a랑 x 사이의 숫자예요. 그래서 a, x 안에 있거나 x, a 안에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떤 수든 간에 c의 절대값은 x의 절대값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2의 c는 2의 x의 절대값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이게 사실 테일러 정리의 1번 리마인더 포뮬러를 사용할 때 핵심입니다. 그래서 Rn이 얘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근데 얘는 x를 하나를 딱 고정해 놓고 나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당연히 0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역시 마찬가지로 테일러 정리에 의해서
fx랑 그 0 중심 테일러 급수랑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2번이 편한 경우도 있고 1번이 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예제에서도 두 가지로 다 증명을 해보고 그 다음 예제에서는 각각 한 가지 케이스로 증명을 해보기로 합시다. 다들 증명이 비슷비슷해요. 이거를 증명을 하고 나면 우리는 이제 뭔가 이제까지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됩니다. 자, 얘를 봅시다. 얘는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다양한 x를 넣어서 급수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x는 1을 한 번 더 봅시다. x는 1을 넣는 순간 이 급수는 서메이션 n 팩토리얼 분의 1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이 값이 f의 1이니까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급수의 첫 파트를 다룰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1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1 플러스 3 팩토리얼 분의 1 이런 것들이 수렴하긴 하는데 값은 나중에 구하겠다고. 얘로부터 우리 구할 수 있죠. 얘는 1이 두 번 들어가 있는 형태니까 2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쵸? 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봅시다. 그냥 편의상 한번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급수가 되는 거죠. 얘는 급수식에다가 이 마지막에 있는 식의 오른쪽에다 x는 마이너스 1을 넣은 겁니다. 왼쪽에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마찬가지니까 f 마이너스 1, 즉 얘는 2의 인버스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신기하게도 우리가 이런 급수랑 똑같았던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증명해라. 그러면 우리가 일반 증명을 거의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테일러 급수 때문에 함수의 급수 표현을 알았고 이거를 사용을 해서 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덤으로 나온 거예요. 자, 비슷한 다른 예제들도 한번 해봅시다. fx가 2x 그냥 똑같은 함수에 대해서 그 이제 2가 센터인 테일러 급수가 역시 f랑 같음을 보여라. 즉 f를 표현함을 보여라. 라는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역시 on r이라고 하면 모든 x인 r에 대해서예요. 그래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f랑 이 중심 테일러 급수 전개랑 같음을 증명하라 라는 겁니다. 앞이랑 똑같아요. 테일러 급수를 먼저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 찾을 수 있죠. f의 n의 2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n번 미분해봤자 지수함수 그대로니까 2 to d잖아요. 따라서 얘인 겁니다. 쉽네요. 자, 레디우스 오브 컨버전스는 똑같은 계산하에서 무한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해야 되는 것. 그 급수랑 테일러 급수랑 원래 함수랑 같은 걸 보여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테일러 정리를 사용을 해서 리미트 rn이 0임을 보이고 싶어요. 근데 리미트 rn이 0임을 보이고 싶은데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이 2번, 즉 테일러 이니퀄리티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 밑줄 친 조건이 만족하면 녹색 물결신 조건이 만족한다가 테일러 부등식, 테일러 이니퀄리티였습니다. 그래서 얘가 만족하게 하는데 앞이랑 비슷한 테크닉을 쓰고 싶어요. d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x에 대해서 보고 싶지만 잘 안 되니까 우선 마이너스 d부터 d 라는 영역에서만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 f의 n 플러스 1을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그냥 그 미분해도 그대로니까 e to dx예요. 근데 얘는 혹시 만약에 x가 이제는 이 중심이니까 여기 살짝 바꿔야겠네요. 플러스 2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e 마이너스 t, e 플러스 t 이 안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얘가 그 d 플러스 2 보다는 작거 나왔겠죠? 그쵸? 가장 큰 값이 x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e 플러스 2d니까 따라서 우리가 테일러 부등식의 이 위에 있는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fn 플러스 x가 n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조건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테일러 부등식의 아래에 있는 조건이 성립하겠습니다. 그렇죠. 걔를 그냥 이렇게 쓴 겁니다. 맞죠? m이 그대로 여기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m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는 형식입니다. 여기 있고 여기 이 아래에 있는 결론에도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rnx가 0입니다. x가
고정돼 있을 때 n이 무한대로 가면 뭐 나머지는 다 고정돼 있는 거니까 0으로 가겠지. 따라서 Rn의 극한이 e-t부터 e 플러스 t까지는 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와 똑같은 논리로 모든 d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d를 점점 늘려가면서 e 플러스 t에서 2 플러스 t에서 2 마이너스 t 사이에 있는 그 값 숫자들을 보고 나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리미트 Rnx가 0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나머지가 0이니까 테일러 정리에 의해서 f랑 f의 테일러 급수가 같다가 결론입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역시 마찬가지로 1번을 사용해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니까 빨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x가 있다고 합시다. 사실 이 경우도 그 테일러 리마인더 포뮬러를 직접 사용하면 정확하게 이제 뭐 x에 관한 그 근사를 구할 수 있으니까 d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테일러 리마인더 포뮬러에 의해서 위에 있는 빨간색이 그대로 성립합니다. 빨간색을 그대로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말했죠. C가 지금은 N에 의존해요. 여기 있는 이 1번 정리에 의하면. 그래서 N에 의존하지 않게 바꿔줘야겠습니다. 근데 이 C는 뭔가요? 이 C는 A랑 X 사이에 있거나 혹은 X랑 A 사이에 있는 거예요. A랑 X 사이에 있는 숫자니까. 따라서 물론 이제 C가 이제 X의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X의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크기로 보면 X 더하기 2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C는 절대값으로 생각을 하면 X 더하기 2보다 작거나 같아요. 따라서 얘를 분리를 하면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어쨌든 걔는 X에만 의존하고 C는 이제 사라졌고 상수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각각의 고정된 x에 대해서 극한이 0으로 가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이 테일러 정리에 의해서 fx랑 이 테일러 급수랑 같다라고 역시 마찬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예제랑 이번 예제를 합쳐서 얘기를 하면 이 2x를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고요. 이렇게도 표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 뭐 x는 뭐 다양한 값을 넣어서 모든 x에 대해서 다 똑같으니까 다양한 값을 넣어서 급수의 값을 구할 수도 있고 두 급수의 뭐 비율 같은 것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다가 x는 1을 넣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앞에서와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데요. 이 왼쪽 급수에다가 1을 넣으면 서메이션 n 팩토리얼 분의 1 0부터 더한 겁니다. 오른쪽에다가 넣으면은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서메이션 n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그래서 우리가 값도 잘 몰랐던 이 두 개의 급수가 같았던 겁니다. 그래요? 맞죠? 자, 근데 이 결론까지를 얘기를 하고 나면 여러분이 궁금해야 되는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함수에 파워 시리즈 표현이 있으면 유일하다 그랬는데 얘는 유일하지 않아 보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유일성 정리, 유니크니스 정리를 위배하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정답. 얘는 0 중심 파워 시리즈고 얘는 2 중심, 센터가 2인 파워 시리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가 있을 때 A가 센터인 파워 시리즈는 유일해요. 그래서 0 중심 파워 시리즈는 유일합니다. 2가 센터인 파워 시리즈도 유일해요. 그래서 e to the x에 2 to e to the x에 2 중심 파워 시리즈가 있다면 무조건 이해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0 중심 파워 시리즈와 2 중심 파워 시리즈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착각 많이 하는데 그렇게 까다로운 개념 아니니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를 봐봅시다. 역시 쉬운 예제. fx는 sin x라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역시 우리가 얘의 다양한 테일러 시리즈도 구했고 맥클러린 시리즈도 구했습니다. f가 맥클러린 시리즈랑 같음을 보여라. 실수 전체에서 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 해야 될 것, 맥클러린 시리즈를 구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 구할 수 있어요. 뭐 다 아는 거지만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미분하면 다시 사인 이랬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다가 0을 넣는 순간
0, 1, 0, 마이너스 1이 돼서 짝수 번짝은 다 사라지고 홀수 번짝만 남죠. 홀수 번짝은 전부 다 그 미분한 것의 크기가 1이었으니까 나누기 n 팩토리얼. 그 다음에 부호가 반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 이렇게 했어요. 컨버전스, 레디우스 오브 컨버전스를 구해라. 그러면 이거 R은 무한대입니다. 우리 이거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지? 그냥 이거 그 앞에서 한 거랑 거의 똑같이 레이쇼 테스트를 바로 쓰면 그 CN 플러스 1으로 쓸 수는 없고, 왜냐면 그 짝수 번짝이 다 0이니까. 그래서 그냥 이걸 통째로 그냥 우리가 AN으로 놓고 뭐 계산을 해 봤었어요. 그랬더니 무한대가 나왔었습니다. 기억하죠?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 그 리마인더 포뮬라를 사용해서 리미트 RNX가 0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 그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해서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만족하게 한 다음에 결론을 이끌어내고 그 결론으로부터 RN의 어퍼 바운드가 있으니까 걔가 0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다행히 얘는 미분이 굉장히 쉬운 형태라서 D를 막 앞에처럼 정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모든 X에 대해서 다 돼요. F를 미분하면 사인이나 코사인이 나왔습니다. 뭐 부호 있고 없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F의 n 플러스 1번 미분한 거는 사인 아니면 코사인이니까 무조건 1보다 작거나 같아요. 따라서 D는 무한대일 때 얘가 성립하는 거예요. 즉 테일러 이니퀄, 얘가 무조건 만족하는 거죠. D가 무한대일 때. 그래서 무조건 테일러 이니퀄리티에 따라서 이 RNX가 여기 M에다 1 넣은 이 결론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그대로 쓴 거예요. 따라서 X가 딱 고정이 되어 있으면 N이 증가할 때 0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X가 엄청 큰 값이어도 X가 딱 고정되어 있는 순간 리밋이 0이에요. 얘는 계속 X만 곱하는 거고 얘는 점점 더 큰 숫자를 곱하는 겁니다. 이거 좀 애매하면 뭐 로피탈 비슷한 거 사용해봐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모든 X에 대해서 리미트 RNX가 0인 거예요. 즉 테일러 정리에 의해서 F의 0 중심 테일러 시리즈는 같다가 결론입니다. 얘도 테일러 리마인더 정리를 사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뭐 앞에서 두 번이나 했으니까 생략합시다. 자, 만약에 fx가 sin x인데 우리가 전개하는 센터를 바꿨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x가 2분의 파이일 수도 있고요. x가 3분의 파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테일러 시리즈가 같다는 걸 보여라. 물론 테일러 시리즈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2분의 파이일 때는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찾았던 테일러 급수예요. 3분의 파일 때는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거 정확한 계산이 그 책에 있긴 한데 뭐 계산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찾는다는 게 중요해요. 자, 얘 끝이 아니에요. 정말로 해야 될 것. 여기까지만 하면 그냥 그 급수를 표현을 찾은 것뿐이고, 급수랑 테일러 급수가 같다라는 걸 보일 때는 얘랑 똑같은 방법으로 리마인더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모든 x에 대해서 0으로 간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다행히 이 둘은 이 위에 있는 예제랑 증명하는 방식이 완전히 같습니다. 해보기 바래요. 방금 전 세 개의 이그젬플에서는 모든 x에 대해서 그 원래 함수랑 테일러 급수가 같았습니다.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였고요. 일반적으로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아주 간단한 예, fx는 로그 1 플러스 x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얘는 우리가 그 맥클러린 시리즈랑 f가 0,1이라는 클로즈드 인터벌에서 같다라는 걸 한번 증명을 해보고 싶어요. 사실은 얘가 이 마이너스 1,1에서 같긴 합니다. 근데 그 우리가 테일러 리마인더 폼을 증명할 때 음수일 때는 증명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쉽게 양수일 케이스만 증명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맥클러린 시리즈를 한번 구해봅시다. 똑같아요. 이거 미분 한번 해봅시다.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1 플러스 x분의 1. 또 미분해봅시다. 그러면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 또 미분해봅시다. 1 플러스 x의 3승분의 2 팩토리얼. 그 다음에는 1 플러스 x의 4승분의 마이너스 3 팩토리얼. 뭐 규칙성이 보인다. 그쵸? 얘를 n번 미분하면 어디 보자. n번 미분하면 1 플러스 x의
n승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이게 부호가 1일 때 한 번 미분할 때, 한 번 미분할 때 1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의 n-1승 곱하기 n-1 팩토리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0을 넣으면 fn에다가 0을 넣으면 그러면 마이너스 1의 n승 n-1승 곱하기 n-1 팩토리얼 여기에다가 n 팩토리얼로 나누고 xn승을 곱해주면 바로 이해가 되네요. 그쵸? 자, 얘 레디우스 오브 컨버전스를 구해봐라. 그러면 이거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알파가 뭐였지? cn 분의 cn 플러스 1의 극한 맞죠? 얘는 1이네. 따라서 얘의 역수인 r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렴집합 컨버전스 셋을 구해라. 그럼 우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맞아요. 끝점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이너스 1일 때는 하모닉 시리즈니까 발산, 플러스 1일 때는 얼터네이팅 하모닉 시리즈니까 수렴. 그래서 수렴집합은 얘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 역시 마찬가지로 그 테일러 리마인더 포뮬러를 사용해서 Rn의 극한이 0임을 보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걸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이 빨간색 얘를 써보고 싶어요. 자, x가 있다고 칩시다. 0부터 1 사이에 있다고 칩시다. 0일 때는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0일 때는 R에는 x 대신에 0 넣으면은 그냥 무조건 0이니까. 자, 그래서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고 합시다. 작고 나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리마인더 포뮬러에 의해서 얘가 성립합니다. 맞죠? 얘에서 x 대신에 우선 미분한 걸 그냥 쓴 겁니다. 그래서 리마인더 포뮬러에 의해서 Rnx가 얘가 됩니다. 여기에서 fn 플러스 1 대신에 이렇게 c를 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거를 n 플러스 1 팩토리얼로 나눠주고 xn승을 곱해준 겁니다. 자, 이제 x가 양수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c는 어떤 수인가요? x가 양수니까 여기 0,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c는 여기에 있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1 플러스 c는 1보다 큰 숫자니까 이거 그냥 생각 안 해도 돼요. 그쵸? n 팩토리얼이랑 n 플러스 1 팩토리얼 나누니까 n 플러스 1분의 xn승. 근데 x는 1보다 작고 나갔잖아요. 따라서 얘는 무조건 0이 됩니다. 그래요. x가 음수일 때는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Rnx의 극한은 모든 x에 대해서 0으로 갑니다. 0부터 1 사이에 있을 때. 0보다 클 때는 우리가 방금 증명을 했고요. 0일 때는 그냥 Rn의 정의에 의해서 그냥 0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테일러 정리에 의해서 그 fx는 원래 함수의 맥클러린 시리즈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걸 잠깐 지워봅시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거를 테일러 정리를 사용을 해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미 알고 있는 예제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거 봅시다.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면 얘를 우리가 x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플러스 3분의 x의 3승 마이너스 4분의 x의 4승 플러스 땡땡땡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앞에서 그 파워 시리즈 매니플레이션 할 때 1 플러스 x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1 플러스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얘는 1 마이너스 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의 3승 플러스 1 마이너스 x분의 1이에요. 잠깐 잘못 얘기했습니다. 이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얘를 적분하면 바로 얘가 나옵니다. 그쵸? 근데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무조건 성립했습니다. 근데 적분을 해도 파워 시리즈의 그 수렴 방향이 바뀌진 않기 때문에 무조건 얘는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점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는 맥클러린 시리즈랑 원래와 같다를 굳이 테일러 정리를 안 쓰고도 증명을 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얘를 가지고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몰랐던 급수들의 값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얼터네이팅 하모닉 시리즈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 이제까지 이게 수렴한다는 건 알지만 증명은 못했어요. 값이 뭔지는 몰랐습니다. 값은 못 찾았어요. 증명은 할 수가 있었지만. 자, 근데 이거는 원래 함수
f에다가 1을 넣은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다가. 근데 1을 넣으면 로그 2잖아요. 자, 그 아래에 있는 예제도 한번 봐봅시다.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뭐, 1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제곱분의 1 플러스 3 곱하기 2의 3승분의 1 땡땡땡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좀 복잡해 보이죠? 그렇긴 하지만 얘는 f에다가 2분의 1을 넣은 값이랑 똑같습니다. 따라서 로그 1 플러스 2분의 1, 즉 로그 2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산물로 그 테일러 정리를 사용을 해서 함수랑 그 어떤 파워 시리즈랑 같다라는 걸 보였고, 그게 특정 구간에서 같은 거니까 거기다가 적당한 x 값들을 넣어가지고 실제 복잡해 보이는 급수들의 값을 찾았던 겁니다. 자, fx는 코사인 x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매클로닌 급수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우리 그 직접 계산해서 그 함수 미분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sin x는 우리가 매클로린 급수를 앞에서 구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함수에 0 중심 파워 시리즈는 있으면 유일합니다. 그래서 sin 이 급수를 조작해가지고 코사인 x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코사인 x는 우리 알다시피 sin의 미분입니다. 위에 있는 급수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그냥 여기 2분, 여기 플러스 1은 없어지고요. 여기 팩토리얼에서 하나 없어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얘가 왜 같냐? 코사인의 파워 시리즈는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표현이고 다른 표현이 있다. 그럼 둘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렴 반경은 전체입니다. 왜? 사인의 미분이고 원래 함수나 미분한 함수의 그 수렴 반경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강력한 두 가지 정리를 사용을 해서 코사인의 테일러 급수를 아주 간단하게 구했습니다. 이 함수의 테일러 급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얘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0 중심 파워 시리즈가 유일하니까 어떻게든 0 중심 파워 시리즈를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미 코사인 x의 파워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x의 3승이 곱해져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fx는 조금 복잡해 보이는 이런 함수의 그 테일러 곱수를 2분의 파이에서 한번 구해봅시다. 이것도 복잡해 보이지만 잘라서 생각합시다. 이거는 이미 2분의 파이 중심 테일러 시리즈예요. 얘만 한번 바꿔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미 계산을 했었습니다. sin x의 2분의 파이 중심 테일러 시리즈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묶어내면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 앞에서 계산을 한번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x-2분의 파이를 곱해놓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다른 건 하나도 필요 없고 여기에 플러스 1만 들어간 것, 이게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2분의 파이 중심 테일러 시리즈입니다. 만약에 x-2분의 파이가 아니라 x sin x면 어떻게 할까?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힌트. 이거 이렇게 쓰면은 간단하겠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얘랑 얘랑 묶으면 위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얘랑 얘랑 묶으면 그냥 sin x의 파워 시리즈에다가 상수 곱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두 개 합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알고 있는 테일러 시리즈를 사용을 해서 파워 시리즈 조작을 통해서, 매니플레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파워 시리즈를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1-x분의 1은 서메이션 x의 n승을 가지고 다양한 테일러 시리즈를, 그때는 테일러 시리즈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함수의 파워 시리즈 표현, 예를 들어 아크탄젠트 함수의 파워 시리즈 표현,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겁니다. 자, 테일러 급수의 중요한 응용으로 이항급수 혹은 바이노미얼 시리즈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던 그 순열과 조합, 그리고 그 1 플러스 x의 제곱, 1 플러스 x의 3승, 이런 것들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거 이항계수라고 여러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고등학교 때 k개 중에 n개 고르는 경우의 수를 k choose n이라고 썼어요. 그걸 대학교 이상 수학에서는 보통 k choose n이라고 해서 이런 식의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KCN, C는 쓸 데가 많아서 그렇기도 하고요. 이게 전통적으로 특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쵸? 이 정의를 조금 더 풀어서 쓰면 이렇게 k-n 팩토리얼을 위에랑 아래로 다 나눠가지고 이렇게 k 곱하기 k-1 곱하기 땡땡땡, 그래서 위에 이렇게 n개가 있고 얘를 n 팩토리얼로 나눈 것이라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보통은 순열과 조합에서만 많이 나왔고요. 가끔씩 이제 이항계수 같은 것 할 때 종종 나왔었습니다. 그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항계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1 플러스 x의 k승을 전개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전개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거 어떤 식으로 하죠? 1 플러스 x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k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x의 개수는 뭐예요? 이렇게 꾸러미가 n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x를 하나만 택해야 돼요. 그래서 k 중에 한 개를 택하고 x를 붙여주는 거예요. x의 제곱의 개수는 이 k개의 꾸러미들 중에서 두 개의 꾸러미를 택해서 거기서는 x를 택하고 나머지는 얘를 택해야 돼요. 그래서 얘고 뭐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에요. 맞죠? 자, 얘를 우리가 조금 확장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n은 그냥 자연수 놔둬요. 3개 뽑는다, 4개 뽑는다라는 개념 놔두고 대신 k를 자연수 대신에 일반적인 실수, 음수여도 상관없습니다. 무리수여도 상관없고 분수여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놔두고 싶어요. 그래서 n은 그대로 놔둔 거예요. k만 일반적인 실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해주고 싶어요. 근데 k 팩토리얼은 정의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정의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k choose n을 이렇게 n 팩토리얼 분의 k 곱하기 k-1 곱하기 땡땡땡 k-n 플러스 1으로 정의를 해줬습니다. n은 자연수니까 이거 문제 없어요. k가 실수라고 할지라도 뭐 k 빼기 1 땡땡땡 k 빼기 2 k 빼기 3 k 빼기 n 플러스 1 이런 거 정의 잘 되니까 곱셈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좀 다른 것 당연하죠. 일반적으로 정수일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일반적으로 양수일 필요도 없습니다. 음수가 나오기도 해요. 이상한 수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뒤에서 다양한 예를 보겠지만 이무의 실수 k랑 1보다 작은 이무의 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 1 플러스 x의 k승을 표시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얘는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냐, 아주 간단하게 이런 것들 뭐 루트 1 플러스 x 이런 것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쵸? 이렇게 1 플러스 x에 뭐 루트 2승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식이 굉장히 특이한 게 아니라 이식을 묶었으면 어떻게 되지? 이식을 묶었으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n은 0부터 k까지 k choose n x의 k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얘는 n이 k보다 더 커버리면 무조건 0이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 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쓸 수 있다. 라는 게 이항 급수의 내용입니다. 위에는 그냥 당연히 이거 이항 정리잖아요. 근데 얘는 이항 정리하고 안 부르고 이항 급수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k가 일반적일 경우에는 얘가 유한한 항에서 안 끝나고 무한한 항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쓰면 이렇게 돼요. 맞죠? 두 번째 항, 첫 번째 항, 제로 번째 항 썼습니다. 세 번째 항 써라. 쉽겠네. k 곱하기 k-1 곱하기 k-2 나누기 3팩토리얼. 이 정의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x의 3승 플러스 땡땡땡 이렇게 쓰는 겁니다. 증명도 아주 쉽습니다. fx가 이렇게 1 플러스 x의 k승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 0을 넣어봐요. x는 0을 넣는 순간 f0은 1입니다. 그쵸? 따라서 테일러 곱수의 개수는 1인 거예요. 그쵸? f0 나누기 0 팩토리얼이니까. 자, 얘를 한번 미분해 봅시다. 미분하면 뭐 이거 미분 못하는 학생 아무도 없는데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그러면 k만 남겠습니다. 그쵸? 따라서 c1은
k인 거예요. k 나누기 1 팩토리얼. 얘는 k 나누기 1 팩토리얼. 그래서 k 추수 1인 거예요. 두 번째까지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k 곱하기 k 빼기 1 곱하기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죠. 따라서 두 번 미분한 거는 k 곱하기 k-1이 나옵니다. 그쵸? C2는 얘를 2 팩토리얼로 나눠야 되니까 얘가 나오겠습니다. 아, 두 개 해보니까 사실 일반항 알겠죠? 일반항은 k 추수 n이 나오고요. 따라서 맥클러린 급수는 얘입니다. 그래서 오케이. 우리가 이 1 플러스 x의 k승의 맥클러린 급수를 구했더니 얘다 라는 걸 알았습니다. 수렴 반경은 물론 cn분의 cn 플러스 1이잖아요. 근데 cn이 얘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cn분의 cn 플러스 1을 계산해보면 그냥 이거 엄청 단순하게 뭐 n 플러스 어떤 수분의 n 플러스 어떤 수의 극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는 1입니다. 이거 쉬우니까 한번 해보기 바래요. 따라서 r은 역시 알파의 역수니까 1이 나옵니다. 그래서 x가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무조건 수렴하는 거예요. 사실은 끝이 아닙니다.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앞에서 지긋지긋하게 강조를 했던 것처럼 맥클러린 급수랑 이항급수에서 구하고 싶었던 이 함수랑 같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처럼 테일러 정리를 사용하면 증명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증명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증명을 넣을까 하다가 수학원에서 이 증명을 직접적으로 쓰는 건 없기 때문에 이 테일러 정리에 의해서 성립한다라는 건 받아들이기로 하고요. 테일러 정리를 사용해서 둘이 같다라는 것의 증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단, 같기는 합니다. 그런 거는 해석개론 같은 데서 적당한 테크닉들을 배우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한 예제들을 봐봅시다. 1-x의 마이너스 1승 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맥클러린 급수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거 정의에 의해서 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choose 1 n의 서메이션 이거예요. 답이 이겁니다. 그냥 풀어서 봤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거 구해라.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1 나누기 1 팩토리얼 이건 거예요. 얘 구해라.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1 또 거기서 하나 더 빼. 그 다음에 2 팩토리얼 이건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얘는 1인 거죠.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나누기 3 팩토리얼.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이게 반복된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이거 사실 우리 알고 있는 겁니다. 그죠? 사실 이렇게 거창하게 이항급수라는 얘기를 안 해도 우리가 아주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기하급수에 불과한 거죠.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자, 마이너스 2인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마찬가지네.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것도 이항급수처럼 바꾸기 위해서는 x1 더하기 어떤 수의 p승 이렇게 k승 이렇게 나타내주고 싶어요. 그래서 1 더하기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승 당연히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x의 n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choose n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항을 딱 두 개만 계산해 볼까요? n이 1일 때를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스 2 나누기 1 팩토리얼 이었어요. 거기다 마이너스 x 곱한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나누기 2 팩토리얼 그러니까 3이잖아요. 거기다가 플러스 x를 곱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맞죠? 나머지 항들도 다 비슷한 논리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함수의 맥클러린 곱수를 구해라. 똑같습니다. 이것도 2분의 1승이잖아요. 그래서 함수를 바꿔봐요. 적당히 1 플러스 어떤 수의 k승이 되게 바꿉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바꾸나? 이게 루트 4로 묶고 1 마이너스 4분의 x 분의 1 이거잖아요. 따라서 얘는 이렇게 2분의 1, 1 마이너스 4분의 x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써라. 이게 답입니다. 그죠? 간단하죠. 계산을 몇 개 해봤습니다. 이거는 항을 딱 x 제곱항만 해봅시다. 이거 일반항 구하면 좋은데 일반항은 잘 안 보이네요. 그냥 이렇게만 써놓읍시다. x 제곱항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1을 더 빼는 거니까. 맞죠? 그리고 얘를 2팩토리얼로 나눠야 돼요. 이랬습니다. 거기다가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이 더 붙어야 되나요? 그쵸? 그래서 여기 2팩토리얼 있고, 그 다음에 4제곱 곱하기 4. 그래서 8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3이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일반항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 수열이 수렴하는 구간을 찾아라. 그러면 얘는 당연히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꿨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x가 1보다 작을 때예요. 똑같이 x가 4보다 작을 때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가지고 그 간단한 극한의 응용을 역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극한을 구해라. 물론 이거 그냥 고등학생들도 생각할 수 있는 극한이긴 한데요. 그리고 로피탈 같은 거 그냥 여러 번 쓰면 나올 수 있는 극한이기도 합니다. 근데 테일러 곱수를 사용하면 이런 극한을 아주 빨리 정확하게 엄밀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나머지 항 같은 걸 잘 사용해서 그 쓰는 게 엄밀한 증명이긴 한데, 그리고 딱 하나만 그런 케이스를 해봅시다. 근데 그냥 값을 구해라. 그러면은 그냥 테일러 곱수를 딱 써놓으면 그냥 바로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지. x제곱 리미트 x제곱 분의 1이 있고요. 2가 뭐였나요? 1 더하기 x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x제곱 더하기 땡땡땡 이거였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이거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얘 다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들은 x가 0으로 갈 때 훨씬 빨리 0으로 줄어들고 x제곱으로 나누면 상수항은 2분의 1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얘는 2분의 1입니다. 그죠? 그래요. 자, 그 x의 5분의 sin x 마이너스 x 플러스 x의 3승분의 1 이걸 구해라 라고 한번 해봅시다. 얘는 sin x의 테일러 곱수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sin x의 테일러 곱수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역시 써보죠 뭐. sin x의 테일러 곱수 써봅시다. x 마이너스 3 팩토리얼 분의 x의 3승 플러스 5 팩토리얼 분의 x의 5승 마이너스 뭐 7 팩토리얼 어쩌고 있는데 사실 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빼야 되는 것 x 플러스 6분의 x의 3승 이런 거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 없어지고 이런 항만 남는 거예요. 근데 x의 5승으로 나누고 나면 나머지는 x항들이 다 있는 거고 얘만 x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5 팩토리얼 분의 1 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5, 6, 30 곱하기 4, 120 아니지. 5, 6, 30 곱하기 4, 120 맞죠? 120분의 1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는 그냥 딱 보면 어떻게 되나요? 그 코사인의 그 여섯 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보호는 조심해야 되고요. 6 팩토리얼 분의 1은 마이너스 720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냥 단순한 리밋을 사용한 응용이었어요. 테일러 곱수를 사용한 극한의 응용이었습니다. 나머지 항을 사용해서 조금 더 엄밀하게 쓸 수도 있는데 사실 뭐 그거는 당장 여러분들한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f라는 함수가 있다고 쳐요. 그리고 얘가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고 한번 해봅시다. 혹시 f가 파워 시리즈 표현이 있으면 그게 무슨 말이었죠? f가 a 근처에서 그 파워 시리즈랑 같다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C에는 유일성 정리 혹은 유니크니스 정리에 의해서 무조건 테일러 급수의 계수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에 파워 시리즈 표현이 있으면 걔는 무조건 테일러 급수였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리 중에 하나예요. 이러면 우리가 그 함수를 어널리틱 혹은 해석적 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뤘던 모든 함수들은 해석적이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궁금한 것, 해석적이 아닌 함수가
있나? 당연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fx는 뭐 2의 마이너스 x분의 1, 2의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0 이런 함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 그래프가 대충 어떻게 생겼나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습니다. 마이너스 부분에서는 0이고요. 0 부분에서는 뭐 이렇게 천천히 커지다가 x가 무한대로 가까워질수록 얘가 2의 0선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1. 뭐 이런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점에서는 전부 다 미분 가능한 함수고요. 0에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네. 그쵸? 0에서 미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분 정의 뭐예요? fx 빼기 f0. 근데 이거 0이네? 맞죠? x 빼기 0. 근데 이것도 0이네? 그래서 신경 쓰지 말고 그쵸? 주황색 안 쓴 걸 썼던 겁니다. 얘의 극한을 구해라. 이 극한 0입니다. 이거 극한 어떻게 구하지? 그냥 어렵진 않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 그냥 한 번만 심심하니까 해봅시다. 얘는 x 인버스 나누기 2의 x분의 1의 극한 x가 0일 때 극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2의 마이너스 x분의 1은 미분하기가 조금 까다로우니까 그냥 분자 분모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 딱 봐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지. 로피탈 맞죠? 얘는 어디 보자. x분의 1을 미분한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2의 x분의 1 그죠? 얘는 x의 마이너스를 미분한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얘의 리밋이랑 같아요 있으면. 근데 얘는 리밋 2의 x분의 1 분의 1이니까 얘는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인 거죠. 따라서 0인 겁니다. 그죠? 다들 계산 비슷비슷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f를 미분한 함수를 생각을 해라. 그러면 나머지에서는 문제없이 미분이 돼요. 0일 때는 우리가 계산을 했더니 0이었습니다. 따라서 f'x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f 더블 프라임 0은 사실 이것도 여기 숨어 있어요. 주황색으로 써보면 이거 빼기 f 프라임 0 나누기 x 마이너스 0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얘는 x의 3승분의 2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나누기 x예요. 얘도 아까와 비슷하게 로피탈을 사용을 하면 0이 나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 지수함수가 다항함수보다 더 빨리 커진다를 이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물론 이제 계산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모든 n에 대해서 f를 n번 미분한 것에 0을 넣으면 0입니다. 그래서 f라는 함수의 맥클러린 급수는 모든 개수가 0인 급수예요. 즉 맥클러린 급수는 0입니다. 근데 f는 0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맥클러린 급수랑 f랑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함수는 테일러 급수와 원래 함수가 같지 않습니다. 이런 함수는 근데 보통 수학 1이나 이제 수학 2나 뭐 이렇게 이제 공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함수에서 그렇게까지 아주 많이 나오는 함수는 거의 나오지 않는 함수입니다. 근데 이런 함수가 있긴 있으니까 우리가 함수의 테일러 곱수를 구한 다음에 그냥 그 함수랑 테일러 곱수가 같다고 바로 취급하면 안 돼요. 꼭 함수랑 테일러 곱수랑 물론 이렇게 이상한 함수는 아닐지언정 같다라는 걸 증명을 해주고 우리가 그 함수에 뭐 미분을 하든 적분을 하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테일러 정리를 중요하게 다뤘고요. 그리고 그 테일러의 나머지 항을 근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자, 테일러 급수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